네. 이번에는 16번 점유취득시효 계산점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점유취득시효는 아까 했었습니다. 미등기 매수인 경작하고 있다. 네. 매매 등청 가지고 안 됐을 때는 점유취득시효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점유취득시효도 100% 나옵니다. 보통은 갑이 이제 등기가 돼 있고, 네. 을이 점유를 합니다. 자, 일단 을이 취득시효가 뭐가 되면 완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죠? 을은 점유의 취득시효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지요. 네, 그러면 을은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전히 등기되어 있는 갑이 소유자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등기하기 전까지 갑은 완성된 을한테는 첫 번째 제1원칙이 뭐냐면, 네, 그동안 점유로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 네, 청구할 수는 없다 이야기입니다. 잘못이 있잖아요. 등기하기 전까지는 을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동안 얻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게 1원칙이고요. 자, 두 번째 원칙은 완성 전 혹시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완성 전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이제 A가 되겠죠. 근데 갑도 을한테 야단 안 치고 A도 을한테 야단, 즉 중단시키지 않은 A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을은 A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야기죠. 그죠? 자, 이것을 완성 전이니까 순차로 내려와서 완성 전 등기 명의자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순차 전 있고, 자, 그런데 등기청 행사하시는데 A가 자, 제3자 병한테 C한테 B한테 혹시 등기를 먼저 넘겨줬다면 매매를 통해서 등기 못했잖아요. 그럼 이자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겠죠. 네, 이것이 순차. 그래서 순차 이거는 후회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차 전 있고, 보세요. 순차로 네,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네, 그래서 이게 2원칙이 되고요. 수업 시간 한 얘기예요. 이게 3원칙이다 이렇게 연습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2원칙, 3원칙. 따라서 기산점은 이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으면, 그죠? 그래서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으면, 네, 함부로 기산점을 함부로 임의 선택하면 안 된다. 임의 선택할 수 없다. 즉, 순차로 계산해야 되지 함부로 역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단 A, B 등기 명의자 변동 없고 최초의 갑 여전히 갑이라 한다면, 변동이 없다면 이때는 네, 임의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순차 해도 갑이고 완성점 여기 잡고 역산하더라도 갑이죠. 그래서 임의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는 순차로 계산해야 되지 함부로 역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임의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순차도 좋고 역주행, 역산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이 4원칙입니다. 기산점, 임의 선택할 수 없다. 단 등기 명의자 변동 없다면 선택할 수 있죠. 이게 4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자의 등기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또 다시 B가 20년 동안 야단을 안 치게 되면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네, 이것을 우리가 2차 취득시효도 가능하다. 앞에 건 1차, 이거는 2차 취득시효도 가능하겠죠. 네, 이것을 5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수업할 때 이 5원칙만큼은 반드시 기억하면서 공부하실까. 그래서 그 16번은 그 4원칙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다면 순차로 계산해야 되지 함부로 임의 선택하면 안 되고요. 등기 명의자 변동 없으면 순차해도 좋고요. 역사는 좋다는 얘기인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16번에 관한 얘기였고요. 취득시효 꼭 좀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17번입니다. 네, 과반수 지분권자와 소수 지분권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두 종류를 보겠습니다. 네, 과반수가 있고 소수가 있다. 네, 과반수 지분권자는 전제가 관리 행위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리 행위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배타적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임대차 했다는 얘기야. 임대차 할 때 관리 행위로서 적법한 겁니다. 그럼 임대차를 통해서 들어온 점유자가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임차인, 점유자가 되겠죠. 이때 소수가 자신한테 허락 없다 해서 소수가 이 점유자한테 첫 번째, 네, 토지 점유 내놔, 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두 번째, 내 지분만큼 곱하기 차임을 요구할 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수는 점유자한테 영어로 no touch, 접근 금지. 그러면 소수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소수는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받은 차임 있죠? 차임을 곱하기 내 뭐만큼, 지분만큼 요구할 수 있다는 거. 보증금 아니에요. 차임. 네, 그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팔레트도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색깔 들어간 것은 왜 색깔을 집어넣냐면 네, 올해 최근 판례 변경된 판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나올 확률이 높죠. 소수와 소수가 있을 때 네, 갑도 소수고요. 을도 소수입니다. 자, 갑이 토지를 만약에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자, 이 소수는 소수입니다. 소수는 소수한테 옛날에는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할 수 있다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지금 현재 판례는 네, 보존행위로서 토지 인도 네, 청구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최신 판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토지 인도 점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반환은 안 되고요. 네, 토지에 있는 거 방해, 제거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요 두 가지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색깔 집어넣습니다. 소수가 소수한테 보존 행위로 토지 인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 단 방해, 제거, 치열할 수는 있겠죠. 이건 점유 내놔할 수 없다는 얘기고 이건 방해, 제거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하세요. 자, 18번 갑니다. 법정 지상권. 시험에 꼭 나오겠죠. 물론 이제 법정 지상권의 기본은 저당권 관련된 거죠.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자, 어느 때 법지가 인정돼요? 자, 아무것도 없을 때 건물이 신축되면 법지 없죠. 같을 때만 그림이 예쁘죠. 법지 있다죠. 다를 때는 법지 없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A, B, C 중에서 법지는 이때만 인정되죠. 자, 거기에 있는 판례는 건물이 멸실되고 신축된 경우에요. 네, 단독 저당에서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 자, 이때 건물이 멸실되고 다시 신축됐을 때, 자, 최초에 같았으므로 법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법지 인정하겠죠. 법지 있습니다. 근데 멸실 신축하더라도 그대로 법지를 인정해 줍니다. 어차피 토지의 저당권 하나밖에 없었죠. 토지에 저당권이 있었지 건물은 저당권이 없었죠. 어차피 멸실 신축해도 토지의 저당권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어차피 건물에는 저당권이 없으니까 그림이 같으니까 법지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자, 그 말은 방법이에요. 네, 공동 저당 토지 건물이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멸실되고 건물이 다시 신축됐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당권 개수를 세보세요. 공동저당이니까 토지에도 저당권이 있었고 건물에도 저당권이 있었고, 네, 그러면 여기 당연히 최초에 출발할 때 같으니까 법지 있겠죠. 자, 멸실 신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네, 토지의 저당권은 그대로 있겠지만 건물의 저당권은 없지 않을까요? 멸실했으니까 신축하더라도. 그러면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는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왼쪽 오른쪽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밑에 본 관습법지와 법률법지. 네, 이것도 이제 개념 파악이죠. 다른 건 아니고요. 관습법지 첫 번째는 토지 건물이 있다. 자, 두 개 다 양쪽을 처분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신분이 토지도 매매하고 건물도 매매를 했는데 사신분이 여기만 등기를 하고 건물은 등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 형식상 토지 건물 소재가 달라졌지만 이 갑한테는 건물 사용 의지는 없죠. 그죠? 그래서 굳이 갑한테 관습 법지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관습 법지는 토지 건물 동일 소유, 한쪽 처분, 철거 특약 없을 때 하는 얘기죠. 여긴 양쪽 처분이란 말도 들어갔고 건물 철거 특약 이런 말이었기 때문에 관습 법지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등기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다르죠. 따라서 이 갑한테 다시 저당권 관련된 법률, 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습법지와 법률법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한 거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19번에 이제 지역권 갑니다. 네 땅, 내 땅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역권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다 글자를 써볼게요. 이 제목에서 답이 다 있어요. 자, 지역권 써볼게요. 인역권 써볼게요, 제가. 지역권 절대 틀리지 마세요. 손쉽게 공부해서 맞힐 수 있는데 굳이 어려운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자, 긴 문제도 2.5고요. 짧은 것도 2.5니까 내가 맞출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세요. 자, 지역권은 일단 네 땅, 내 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네 땅이 타인 토지. 인역권도 타인 토지는 있어요. 근데 편익을 받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이쪽은 인자가 붙었으니까 여기는 사람이 편익을 받는 거예요. 사람. 여기는 땅,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 토지. 그러니까 이 지자는 자기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익을 사람이 받으면 인역권, 편익을 토지가 받으면 지역권. 그래서 아까 문제 풀다가 도자기 공이 도자기 만들기 위해서 타인 토지에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면 틀리죠. 도자기 공이 타인 토지에 설정하면 그건 인역권이지 지역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토지가 반드시 2개. 그러면 지역권 요청했으니까 자기 토지가 요역지가 되고, 그죠? 타인 토지는 지역권을 승낙했으니까 뭐요? 승역지가 되지요. 그러면 자기 토지는 반드시 일필지 전부 이해된다는 거죠. 근데 타인 토지는요, 전부일 수도 있고요. 승역지는 전부일 수도 있고, 또는 뭐다? 일부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자기 토지는 반드시 전부해야 되지 일부는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잘 보세요. 자, 타인 토지 위에다가 지역권 설정하면 이 2가지 관계 들어가면 이게 주라고요. 그럼 지역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잖아요. 주종 관계잖아요. 그래서 여기 292조의 그 부종성 있죠? 요거는 꼭 필수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자, 그 안에 문장이 3가지죠. 첫 번째, 요역지가 가면 종부터 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수반성이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형이, 자, 6살 먹은 동생 종이 있으면 밖에 나가면 동생 손잡고 간다. 그런 의미고요. 자, 어느 날 형이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동생 데려가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뭐 해버리고, 네, 배제하고 갈 수 있겠죠. 수반성, 배제, 특약도 뭐하다? 유효. 물론 등기해야지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겠죠. 자, 3번째, 오늘 형이 혼자 컴퓨터 게임에 열중하고 있어요. 동생이 심심하다고 해서 종이 독립해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종된 지역권을 요역지로부터 분리양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 19번 지역권은 절대 이 부종성 얘기를 놓치지 마세요. 틀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19번 지역권 꼭 맞히세요. 자, 20번 유치권 갈게요. 네, 유치권 공식이 어떻게 돼요? 외우지 마시고요. 첫 번째, 자기 물건 아니고 뭐다? 네, 타인 물건. 동산, 부동산을 갖다가 점유를 해야 됩니다. 포인트가 점이에요. 그러니까 타인 물건, 갑의 물건을 을이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타인 물건에다가 관련된 지출 비용이 있다는 얘기죠. 네, 지출 비용이 있으면 이 비용을 돌려주세요. 상환해 달라는 채권이죠. 카센터 주인이 갑 자동차 소유자 물건을 점유하면서 여기저기서 부품 사다가 장착했으면 그 지출 비용하고 인건비 달라는 채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안 주게 되면 뭐예요? 네, 본권, 유치권 행사하죠. 유치권 행사는 다른 게 아니고 점유 계속 인도 거절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특징은 여기 지금 뭐 하다가 이미 점유를 하다가 이 채권이 변제했을 때 지금 유치권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에요. 그러다 점유가 뭐하면 상실하면 본권, 유치권도 소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실했다가 점유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유치권도 부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네, 이것 때문에
유치권 기초로 하는 물청은 없어요. 유치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 네,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치권 213조 준용할 수도 없는 거고 214조 유치권 방해 제거 이런 거 인정 안 되고요. 여기 점유만 갖고 놀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무슨권 물청만 있으면 돼요. 네, 점유권 물청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점유보호 청구권 몇 조? 204조, 점유권 반환 205조, 점유권 방해 예방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점유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하다가 자, 이 채무자한테 점유를 주면 그죠? 누가 유치권자가 점유하다가 이 갑한테 점유를 주는 순간 죽어요. 그래서 유치권자들이 현재 점유하다가 네, 채무자한테 점유를 줘서 하는 간접 점유는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채무자한테 점유 주면 안 돼요. 단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하다가 제3자한테 점유를 주는 간접 점유는 인정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하다가 채무자 직접 점유해주는 간접 점유는 인정하지 않고 제3자한테 점유주는 간접 점유만 인정한다는 거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판례의 태도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판례죠.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압류. 밑에 판례는 아니고요. 자, 압류가 기준입니다. 압류 전 유치권 취득한 사람, 압류 후 유치권 취득한 사람, 이 압류 기준에 경락인이 있다라고 가정하시면 압류 전 유치권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지만 압류 후 유치권은 경락인한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압류 전 있고 압류 후에 없다. 취득시효랑 비슷하네요. 자, 다음에 이제 21번입니다. 물상대입니다. 자, 물상대의는 왼쪽, 오른쪽 할게요. 네. 자, 저당권 붙은 토지가 있었다. 이 저당 토지가 매각됐다. 매각된 토지가 있고, 네. 수용된 토지가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매각 토지는 요거는 승계 취득. 자, 수용 토지는 보상금 다 완납하면 원시 취득. 그러니까 저당권 효력은 승계됐으니까 끈끈이 이어간다는 얘기고 원시 취득은 절단되는 거니까 효력이 안 미쳐요. 자, 그렇다면 오른쪽은 요건 안 미치니까 수용 토지는 경매할 수가 없지요. 승계됐으니까 주인 바뀌더라도 경매할 수 있죠. 자, 경매할 수가 없다면 경락대금이 없다는 얘기죠. 경매할 수 있다면 무슨 대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경락대금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여전히 경락대금 가서 배당받으면 되지만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할 수 없이 보상금 청구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이쪽으로 뚫고 들어가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물상대의예요. 그러면 그 경락대금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요건 승계했으니까 무슨 대금? 네. 매매대금 청구권에는 물상대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위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승계 취득하고 무슨 취득? 원시득 기억하면 두 가지가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21번의 왼쪽은 매각대금, 내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고 오른쪽은 보상금 청구권은 인정한다는 거. 팁 드리면 스스로 압류해도 좋고 제3자가 압류해도 특정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22번의 일괄 경매 얘기죠. 요거는 이제 왼쪽 다시 일로 올게요. 네, 아까 썼던 요거 그림 그대로 볼게요.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그럼 아까 보시면은 여기 저당권 설정 당시 요때 법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신축하더라도 법지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쪽은 법지가 없으니까 나중에 건물이 철거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는 법지가 있으니까 철거될 필요가 없고 처음부터 다르면 건물이 뭐가 될 수도 있고 철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때 일괄 경매는 여기서 논의가 돼요.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처음부터 건물이 있었던 경우는 일괄 경매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발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일괄 경매는 법지를 먼저 논의한 다음에 일괄 경매를 논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다가 신축됐을 때 일괄 경매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나눠 보는 거예요. 경매 당시죠. 그래서 왼쪽은 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경매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은 경우. 자, 같은 경우에 캔. 네. 토지 플러스 건물 같이 함께 캔할 수 있다. 하기 싫으면 나 그냥 토지만 경매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르면 이건 다를 때는 토지 건물 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오직 토지만 머스트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괄 경매 캔 하더라도 토지만 입장권 있는 거지 건물은 입장할 수가 없다는 것. 또 토지 건물은 의무가 아니죠. 머스트가 아니죠. 캔이니까 하기 싫으면 토지만 캔할 수 있다는 것. 네, 그것이 22번 왼쪽 오른쪽 설명입니다. 그래서 22번은 법정지상권 18번하고 네, 22번은 사실은 같은 곳에 속했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연결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네, 물권법은 요 딱 틀을 꼭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계약법 하겠습니다.